여기 휴가를 위해 별장 5채가 자리한 한적한 별장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5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범인은 스스로 자수를 했지만 이 사건에는 수많은 미스테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지도에 그 수수께끼를 푸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미스테리가 보이시나요? 구리하라 가족은 여름 휴가를 별장에서 보내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구리하라 마사노리, 그의 아내 구리하라 유미코, 그리고 구리하라 부부의 딸 토모카, 이렇게 가족 3명은 이번 여름에도 휴가를 맞이하여 별장을 찾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름 휴가를 이곳 별장에서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이 더해져 근처 별장 사람들과 매년 바베큐 파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야마노우치 집안의 파란색 지붕집입니다. 이곳에는 야마노우치 시즈에, 그녀의 조카 와시오 하루나와 그녀의 남편 와시오 에이스케가 함께 와 있습니다. 야마노우치 시즈에는 원래 도쿄 미나토구에 살았지만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이곳으로 이사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초록지붕의 별장에서 사는 이쿠라 부부가 함께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서 옆집에 사는 야마노우치 시즈에가 그 집의 열쇠를 받아 관리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초록지붕의 별장은 마치 빨간머리 앤에서 등장하는 집처럼 생겨 그린 게이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장지 사람들을 모아 매년 파티를 주최한 것이 다카스카 집안입니다. 커다란 기업을 여러 곳 경영하는 다카스카 집안의 별장은 이 별장지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번 별장 파티를 주최한 다카스카 슌사쿠의 아내 다카스카 게이코, 다카스카 슌사쿠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 고사카 가족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카스카 슌사쿠가 부하 직원을 파티에 부른 이유는 고기굽기 같은 잡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로그하우스식으로 지어진 곳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쿠라기 집안의 별장입니다. 사쿠라기 요이치, 사쿠라기 병원의 원장입니다. 사쿠라기 치즈루, 사쿠라기 요이치의 아내입니다. 사쿠라기 부부의 외동딸인 사쿠라기 리에는 금발로 염색하고 화려한 네일 아트를 좋아하는 갸루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쿠라기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마토바 마사야가 예비 신랑입니다. 마토바 마사야는 이 결혼으로 사쿠라기 병원의 차기 원장을 꿈꾸는 야망이 있는 친구입니다. 사쿠라기 요이치는 딸의 결혼 상대인 마토바 마사야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별장지 바베큐 파티에 모인 건 구라하라 가족, 다카스카 가족, 파티 장소를 제공하는 야마노우치 가족, 그리고 사쿠라기 가족까지 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마다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고 바베큐 화로에 불을 붙인 뒤 샴페인을 땁니다. 이 중에 낯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분위기로 파티가 진행됩니다. 건배사는 매번 다카스카 슌사쿠가 맡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멋진 별장 생활을 기원하며 건배사는 작년과 완벽히 같은 말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기로 한 고사카가 사치스러운 식재료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베큐 파티는 오후 10시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다같이 뒷정리를 한 뒤 오후 11시가 다 되어서 각자의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카스카 슌사쿠는 부하 직원 고사카와 별장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단골 이자카야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합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고사카의 아내 나나미가 운전대를 잡고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다카스카 집안 별장에는 다카스카 게이코와 고사카 부부의 아이 가이토가 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별장 CCTV에 낯선 사람이 찍히게 되었고 곧이어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리하라 별장 차고에 구리하라 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 다카스카 별장 거실에 다카스카 게이코가 사망한 채로 발견, 야마노우치 자택 거실에 와이오 에이스케가 사망한 채로 발견, 사쿠라기 별장 정원에 사쿠라기 요이치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구리하라 별장 근처에서 마토바 마사야는 범인에게 옆구리를 찔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쿠라기 치즈루입니다. 시간은 0시 5분. 사쿠라기 가족 일행은 바베큐 파티에서 돌아온 뒤 사쿠라기 별장 정원에서 슌사쿠, 리에, 마토바 마사야 셋이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 중에 리에가 먼저 샤워를 하겠다며 별장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마토바 마사야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 치즈루에게 슌사쿠가 커피를 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곧이어 비명이 들리고 별장 정원에서 사쿠라기 슌사쿠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죠. 이것을 본 마토바 마사야가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별장 밖으로 나갔고 구리하라 별장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가 발견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0시 5분 사쿠라기 별장 정원에 사쿠라기 요이치, 발견한 사람은 사쿠라기 치즈루, 리에, 마토바 마사야입니다. 그 다음 0시 22분 구리하라 별장 근처에 쓰러져 있는 마토바 마사야를 경찰관이 발견합니다. 0시 43분 야마노우치 자택 거실에 사망한 와시오 에이스케를 와시오 하루나가 발견했습니다. 1시 5분 다카스카 별장 거실에서 사망한 다카스카 게이코, 발견한 사람은 다카스카 슌사쿠와 고사카 부부입니다. 그리고 1시 45분 구리하라 별장 차고에 구리하라 부부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경찰관이었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범인은 뜻밖의 형태로 밝혀지게 됩니다. 전통 있는 쓰리아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최고급 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레스토랑 지배인을 불러 별장지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죠. 범인의 이름은 히카와 다이시. 히카와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사형을 받기 위해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묵비로 일관하고 있죠.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유족들은 따로 유족들끼리 모여 검증회를 하기로 합니다. 이때 검증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별로 2명까지 동행자를 데려오는 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 달 휴가 중인 경시청 형사 가가 쿄이치로, 구리하라 도모카가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 지도사 구노마호는 이번 사건으로 구리하라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서 도모카의 보호자로서 동행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담당 지역 형사 사카기가 검증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검증회 장소는 쓰리아 호텔 3층 회의실입니다. 경시청 형사인 가가 쿄이치로의 주도로 검증회가 이루어졌으며 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나둘씩 미스테리한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은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별장지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좀 더 간략하게 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곳 구리하라 별장에는 3명의 가족이 놀러왔습니다. 구리하라 마사노리, 구리하라 유미코, 그 둘의 딸인 구리하라 도모카. 그 중에 피해자는 구리하라 부부 2명입니다. 구리하라 부부는 별장 차고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리하라 별장 밑에 있는 다카스카 별장에서는 파티 주최자인 다카스카 슌사쿠와 그의 아내 다카스카 게이코, 그리고 다카스카 집안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 고사카 가족이 함께 놀러왔죠. 그 중에 피해자는 다카스카 게이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쿠라 별장, 그린 게이블스라고 불리는 이곳 별장의 경우는 이쿠라 부부가 현재 실버타운에 가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야마나우치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마나우치 자택에는 야마나우치 시즈에, 그리고 그녀의 조카인 와시오 하루나의 남편인 와시오 에이스케가 함께 놀러왔죠. 여기서 사망한 사람은 와시오 에이스케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사쿠라기 별장에는 사쿠라기 요이치, 그의 아내 사쿠라기 치즈루, 그리고 사쿠라기 부부의 딸 사쿠라기 리에, 그리고 리에의 약혼자 마토바 마사야가 함께 별장에 놀러왔습니다. 이곳에서 사쿠라기 요이치가 사망을 하게 되고, 사망한 사쿠라기 요이치의 모습을 본 마토바 마사야가 집 밖으로 나와서 구리하라 별장에 있는 곳으로 향하는 도중에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곳에 있는 별장지에는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차별 살인사건 당시 카메라 2대가 작동되지 않았고 그 카메라 코드는 잘려 있었습니다. 잘려있는 방범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간이 8시 33분, 그곳에는 검정 후드를 걸친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된 카메라 중 범인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을 포착한 카메라는 총 3대입니다. 8월 8일 오후 8시 12분경 야마나우치 자택 주변을 살피는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카메라로 오전 0시 15분경 범인 히카와는 야마나우치 자택을 지나서 서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11시 50분경에 사쿠라기 별장 방범 카메라에 집 앞 도로를 가로지르는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이쿠라 별장, 이곳에서도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0시 30분경에 이 앞을 지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범 카메라의 코드를 자른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곳이 다카스카 별장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간이 8시 33분입니다. 그리고 구리하라 별장에도 방범 카메라가 있었는데 방범 카메라의 SD카드가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구리하라 별장에 침입했을 때 SD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면 8시 12분 야마나우치 자택의 모습을 범인이 엿봤다. 오후 8시 33분 다카스카 별장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의 코드를 절단했다. 오후 11시 50분 사쿠라기 별장 앞에서 도로를 횡단했다. 오전 0시 15분 야마나우치 자택 방범 카메라 앞을 지나 서쪽으로 지나갔다. 오전 0시 30분 그린 게이블스 앞을 지나갔다. 사쿠라기 요이치가 흉기에 찔린 것을 보고 마토바가 구리하라 별장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피습을 당하게 됩니다. 구리하라 부부 별장 근처에서 피습을 당했으니 구리하라 부부가 살해되었다면 오전 0시 15분 야마나우치 자택에서 방범 카메라에 범인의 모습이 찍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건 구리하라 부부는 훨씬 전부터 이미 살해가 된 것이고 이후 사쿠라기 별장으로 찾아간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정할 수 있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범인은 첫 번째로 구리하라 부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쿠라기 요이치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토바 마사야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와시오 에이스케 아니면 다카스카 게이코가 됩니다. 이 순서가 방범 카메라와 시간이 모순되지 않고 지도상으로 봐도 가능한 패턴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구리하라 별장과 사쿠라기 별장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숲을 지나면 시간이 대폭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범인은 구리하라 부부를 살해한 뒤 이 숲을 지나서 사쿠라기 요이치를 살해하고 마토바 마사야가 나온 곳을 보고 마토바 마사야를 습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카스카 게이코
게이코를 살해하고 야마노우치 자택으로 가서 와시오 에이스케를 살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다카스카 게이코와 와시오 에이스케의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무차별 살인이라고 했는데 구리하라 별장에서 구리하라 부부는 차고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어떻게 범인은 구리하라 부부가 차고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차고에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 차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쿠라기 별장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때마침 자리를 떠서 혼자 남아있던 사쿠라기 요이치, 남아있는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쿠라기 요이치의 모습을 본 마토바가 별장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서 습격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카스카 별장을 진입했고 우연히 혼자 있는 다카스카 게이코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별장을 나와서 야마노우치 자택에 있는 와시오 에이스케를 살해를 하게 되죠. 범인은 무차별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렇게 보면 범행에 우연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무차별 살인으로 사형을 받는 게 목적인 범인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적한 별장지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범인은 구리하라 부부가 차고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범인은 다카스카 게이코가 실내에 혼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각 별장에는 방범 카메라가 있었는데 자수하려는 범인은 도대체 왜 방범 카메라의 코드를 잘랐는지, 이런 부자연스러운 점들을 모아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이 검증회에 참가한 피해자 유가족 중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무차별 살인의 피해자의 유족들은 검증회에 참가하기 이틀 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루야 호텔의 편지지로 작성된 편지에는 짧은 한 줄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소설책 초반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단숨에 읽을 수밖에 없는 흡입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이 소설책을 읽다 보면 초반에 약 20명이나 되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정말 머리가 복잡했지만 각 인물이 정리된 후에는 정말 후루룩 읽게 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과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반전의 순간 역시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 용의자 X의 헌신도 정말 좋아했는데요. 용의자 X의 헌신은 일본 영화, 한국 영화로도 리메이크 되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이 추리소설로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재밌는 추리를 하신 10분께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